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표적 공습을 시작했고 헤즈볼라는 대규모 드론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요.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연결해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에 선제 대응하고자 레바논 내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형태의 공습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존에 공격했던 형태, 그러니까 즉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공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면 이제 특수전 요원을 이용한 게릴라전, 아니면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한 공격, 아니면 핵무기 등을 이용한 공격을 비대칭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예. 국지적으로 공군의 폭격도 이 비대칭 공격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지상군 파견이나 정규군 충돌이 아니라 저희 헤즈볼라가 했던 카투샤 로켓 공격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을 이제 날린 거죠. 네네. 예, 헤즈볼라도 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로켓, 드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격의 성격 뭐라고 봐야 합니까? 헤즈볼라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밝혔듯이 이는 자신들의 사령관인 후아드 슈크르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국장 암살 하루 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이미 밝혔고요. 헤즈볼라 측에서는 자신들의 보복 공격, 자신들이 보복하겠다라고 계속 천명하고 있었었는데 자신들의 보복 공격 1단계가 이번 공격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보복 공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본토에 48시간 국가 비상 상황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네타냐후 총리도 안보 내각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번 헤즈볼라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갈란트는 이렇게 이미 밝혔죠. 어떠한 도발과 공격에도 완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예. 이스라엘 방위군에서는 기존에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던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군사시설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넘어서서 레바논 전역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럴 또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예. 실제 그렇게 이어지겠나, 그런 군사작전을 이스라엘 방위군이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아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곳, 그리고 해당 군사작전을 기획한 군사시설에 대한 폭격과 공습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지상군 파견과 같은 확전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전면전까지는 추구하지 않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서 자위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초반 하니에와 헤즈볼라의 사령관 슈크르를 암살한 이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3년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후시, 헤즈볼라, 이란 다 우리가 3년에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강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렇게 내친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쉽지 않음을 다시금 보여준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 말을 뱉은 당시에도 이스라엘 내부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작전이다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내부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려하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결국 전면전까지 추구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맞게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은 헤즈볼라와 이란에게 대한 억제를 시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는 모든 공격 옵션이 있다. 그리고 그걸 테이블 아래 올려두고 너희가 하는 수준에 맞게 공격하겠다. 그러나 전면전은 원치 않지만 예. 너희들의 상황에 따라 전면전도 가능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전면전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각오와 준비가 돼 있으니 니네들 조심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시한테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맞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각각 공격에 나선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권을 계속 지지한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미국 국방부가 통화를 했다고도 전해지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속해서 전면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파견하여 확전이 될 경우는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은 우린 책임 안 지겠다라고 계속해왔죠. 예. 그리고 그 주장은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초기부터 유지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공습이 서로 계속해서 그 비대칭전의 일환으로 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주고받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번 헤즈볼라 공격이 결국은 이스라엘 측이 먼저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선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가 320여 개의 카투샤 로켓을 쓰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확전이 됐을 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로서는 예. 현재 상당히 조심히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잘못한 이런 서로 이렇게 군사 공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확전이 되었을 때,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 미국에도 알리지 않는 군사 작전을 하다가 확전이 됐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확전이 돼서 전면전이 될 땐 우리는 그 전쟁은 같이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되게 외교적인 스탠스가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이스라엘이 미리 이런 작전을 할 것이다 하고 다 알려가면서 지금 군사작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은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아직 실행에는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란의 움직임이 이 상황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헤즈볼라와 후티가 지금 저항의 축내 세력이고, 그 세력이 완벽한 상명하복 관계로서 이란의 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느슨한 형태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군사 정보 및 무기 교류, 그런 서로 군사 합동 작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군사 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하마스 공격이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과 후아드 슈크르 암살 보복 공동 공격의 예. 일환으로 벌어졌는지, 아니면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의 대응을 가늠해보고자 헤즈볼라 공격을 지켜보는 차원에서 무기나에서 지켜보았는지, 또 헤즈볼라의 단독 작전으로 이게 벌어졌는지는 이후 행보를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지금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충돌은 아무리 국지적이고 제한적이라도 서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고받는 것을 보고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의 이 지점에 대해서 공격을 해도 크게 뭔가 확전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예. 이란이 움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란의 움직임이 나중에 지금 이제 확전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도 지금 있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필라델피 통로 주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둔과 완전 철수를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이 꽤 다르지요. 네. 이게 결국은 향후 전후 복구 문제에 대한 충돌입니다. 향후 전후 가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후 복구 문제에 관한 충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마스 세력이 다시는 가자지구에 자리 잡지 못하게 본인들이 좀 더 주둔을 하면서 계속 있으면서 탈하마스 세력의 권력을 이양하고 그들을 전후복원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존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하나의 기초 정지 작업인 겁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필라델피 통로는 지금 난민들이나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 방위군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 이것이 하마스 세력들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암약해서 숨어들어서 군사작전을 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작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이 지역을 철수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예, 협상이 이렇게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가자지구의 인명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전날 밤에도 가자지구 남부에서 최소 36명이 숨졌는데요. 협상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의지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그 일련의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또 자신들의 군사 작전을 군사 지역 아닌 난민들 거주 지역까지 벌이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의 인간 방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인도주의적 무죄와 그 민간인 피해로 인한 여러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안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협상 타결의 실마리는 아직까지 이집트와 카타르가 내놓는 중재안 그 자체는 이스라엘 측과 하마스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마스의 완전 축출, 그를 위해서 필요한 이스라엘 주둔과 하마스가 원하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완전 철수 사이에는 협상 타결과는 지금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 충돌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